스페인 출신 미드필더 사비 에르난데스는 현역 시절 패스 마스터로 불렸습니다. 장거리 패스보다 주로 단거리 패스가 장점이었던 그는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고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했던 선수였습니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사비의 패스 능력에 대해 그의 눈이 경기를 결정짓는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사비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리오넬 메시와 함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 바르셀로나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유소년 시절부터 황혼기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2번의 트래블을 이끌었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축구 역사상 최고의 메이저 대회 3연패를 주도했던 레전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페인과 바르셀로나의 황금기를 이끈 패스 달인 사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라마시아의 보물. 사비는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선수 육성 정책인 라마시아의 보물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라마시아는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요한 크루이프가 고안했고 1988년 이후 팀의 핵심적인 선수 육성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비는 라마시아의 덕을 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는 라마시아 출신으로 꾸준히 성장했고 구단의 유망주 발굴 기조에 힘입어 1997-98 시즌 17살의 나이에 바르셀로나 1군 무대를 밟았습니다. 또한 이니에스타, 메시,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쏟아진 라마시아 스타 플레이어의 시작점이기도 했죠. 사비는 170cm로 체구는 다소 왜소했지만 패스 센스와 경기를 읽는 능력이 남달랐습니다. 1998-99 시즌에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7경기, 구강컵 2경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6경기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출전. 사비는 이후 바르셀로나의 주전 선수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1999-2000 시즌 리그 24경기를 포함해 총 38경기에 출전했고 2000-2001 시즌에는 36경기를 뛰었습니다. 또 2001-2002 시즌에는 리그 35경기를 포함해 총 50경기를 경험했죠. 10대 후반의 나이부터 세계 최고의 구단 바르셀로나의 주전 미드필더로 뛰어온 그가 스페인 대표팀에 발탁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사비는 2000년 11월 네덜란드와 친선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르며 무적함대의 일원이 됐습니다. 사비는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됐고 자연스럽게 2002년 한일 월드컵 최종 명단에도 뽑혔습니다. 그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출전해 16강 진출을 도왔습니다. 아일랜드전을 벤치에서 지켜본 사비는 한국과 8강전에 교체로 나와 승부차기 3번째 키커로 등장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훈재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스페인은 한국 돌풍의 희생양이 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나우지뉴와 데쿠의 그림자. 월드컵 아픔을 겪은 사비는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경험치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2004-5 시즌 팀을 6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더불어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달성하며 스페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사비는 바르셀로나가 새롭게 영입한 외계인 호나우지뉴와 포르투갈 대표 플레이메이커 데쿠를 중심으로 선수단을 개편하면서 정작 팀 내에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나우지뉴는 2004년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상 2위, 2005년 발롱도르 2위를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데쿠 역시 2004년 발롱도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자였죠. 이때 사비는 선수 시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2005-6 시즌 부상으로 리그 16경기 출전에 그치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또 시즌이 끝난 뒤 출전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선 조별리그 3경기에 모두 나서며 16강을 도왔지만 프랑스에 완패하며 또다시 월드컵 악몽이 재현됐습니다. 유로 2008 우승. 어두운 터널을 지난 사비는 묵묵히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와 끈을 동여맨 그는 2007-8 시즌 리그 35경기를 뛰면서 7골 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2008에선 그간 쌓아온 경험치를 모두 활용해 무적함대를 지휘했죠. 사비는 조별리그 첫 경기 러시아전 4대1 대승에 도움을 기록했고 2차전 스웨덴전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러시아와 4강전에선 득점포까지 가동하며 스페인을 결승 무대까지 올려놓았죠. 사비는 독일과의 대망의 결승전에서도 페르난도 토레스의 천금 같은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스페인 역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와 운명적인 만남. 유로 대회 우승으로 축구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낸 사비에게 선수로서 전환점을 맞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바르셀로나 2군을 지휘하던 과르디올라 감독이 1군 사령탑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몸 관리에 소홀했던 호나우지뉴를 과감하게 내쳤습니다.
그리고 라마시아 출신의 사비, 이니에스타, 메시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했습니다. 과르디올라 체제의 바르셀로나는 티키타카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티키타카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뜻하는 말로 짧은 패스로 빠르게 공을 주고받는 축구 스타일을 뜻합니다. 미드필더 위치에서 바르셀로나 공격의 시발점이자 템포 조절을 맡게 된 사비는 2008년부터 범접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했습니다. 사비와 메시, 이니에스타가 중심이 된 바르셀로나는 세계 축구를 호령하는 팀이 됐습니다. 전무후무 6관왕과 월드컵 챔피언.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는 거칠 것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2008-9 시즌부터 리그 3연속 우승을 달성했는데 특히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첫 시즌 리그, 구강컵,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들어올리며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슈퍼컵, 유에파컵, 피파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한 바르셀로나는 전무후무한 6관왕 역사를 썼습니다. 사비는 엘 클라시코에서도 강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2090 시즌 세계의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에서 패스마스터라는 별명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메시를 막는 데 집중한 상대 수비진의 방심을 틈타 컴퓨터 패스로 2도움을 기록, 2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2010-11 시즌 엘 클라시코에서도 감각적인 선제골과 완벽에 가까운 경기 운영으로 바르셀로나의 5대0 대승을 지휘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같은 큰 경기에서도 존재감이 빛났습니다. 2010-11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사비는 자로잰 듯한 킬패스로 페드로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균형을 깼고 바르셀로나를 유럽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에 집중했지만 경기를 지배한 건 사비였죠. 사비의 상승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 전술을 스페인 대표팀에도 이식한 사비는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첫 경기 스위스전에서 패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온두라스와 칠레를 연파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사비는 포르투갈과 16강전에서도 1도움을 올렸고 독일과 4강전에서도 어시스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까지 풀타임을 소화하며 스페인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에 공헌했죠. 유로 대회에 이어 월드컵까지 연속 재패한 사비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우뚝 섰습니다. 트래블과 함께 유종의 미. 2011-12 시즌을 기점으로 사비는 노쇠화에 따른 체력 저하로 활동량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도 교체 출전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상대팀의 집중 견제로 더 큰 압박감 속에 경기를 치러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표팀에서의 영광은 계속됐습니다. 유로 2012에서도 사비는 거의 매 경기 선발로 나서며 스페인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경기 장악 능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패싱은 여전히 상대가 알아도 막기 힘든 수준이었죠. 사비는 이탈리아와 결승전에서도 2개 도움을 기록하며 스페인의 대회 2연패를 안겼습니다. 사비에게 변화가 온 건 과르디올라 감독이 2012년 여름 휴식을 이유로 바르셀로나를 떠난 뒤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새로운 선수 영입을 통해 팀 재편에 들어갔고 사비의 출전 시간이 점차 줄었습니다. 설상가상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페인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사비 스스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비는 대표팀에서 은퇴했고 2014-15 시즌을 앞두고 바르셀로나를 떠나려는 움직임도 보였죠. 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설득으로 잔류를 택한 사비는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즈, 네이마르가 구축한 MSN 라인과 함께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베테랑 사비의 지휘 속에 바르셀로나는 역사상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며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사비는 2015년 5월 바르셀로나의 홈구장 캄프누에서 마지막 라리가 경기를 치렀고 아틀레틱 빌바오와 구강컵 결승전에선 우승을 확정지은 뒤 이니에스타와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또 유벤투스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교체로 나와 가장 높은 곳에서 트로피를 움켜쥐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시즌 트래블 영광을 재현한 사비는 축제 분위기 속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작별한 사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사드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활약한 사비는 이후 알사드 감독으로 변신해 지도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감독이 되는 꿈. 사비는 미드필더치곤 왜소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읽는 시야와 패스 그리고 탈압박과 볼키핑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에서 2번의 트래블과 2번의 유로대회 우승 그리고 월드컵 정상까지 경험하며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황금세대 일원으로 축구의 신기원을 보여준 사비는 지도자로 인생 2막을 열고 있습니다. 언젠가 바르셀로나 감독을 맡는 게 꿈이라고 밝힌 그의 말처럼 지도자 사비가 이끄는 바르셀로나가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구 팬들도 어서 빨리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